저 국회 친구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제가 이 옷을 입은 거 가지고 분실렁대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여기에 왜 김문수 이름이 없습니까? 이건 신년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유니폼에 한덕수가 아니라 김문수가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이 진용 쿠데타를 막아낸 사람입니다. 예, 이어서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이제 저희가 단일화 얘기를 좀 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소식이 들어온 게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약간 지지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이미 예견된 것 아닌가요? 하와이 가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 이준석의 선거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선거에 거의 그냥 흙을 뿌리고 갔던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제가 방송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준표로 지칭되는 네. 이준석, 홍준표라고 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보수를 재편하려고 하는 서로의 이익이 상당히 맞아떨어진다. 예.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선거에 불개입하면서 네. 실제적으로는 대선 이후에 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 판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보수 세력의 새로운 재편을 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굴까? 예. 그건 이준석이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하와이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 얘기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당연히 6월 3일 이후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 세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또 국민의힘의 당권은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혼란이 있는 과정에서는 합종 연행은 당연한 거겠죠. 저는 합종 연행을 위한 사전적 포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매번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네. 국민의힘의 지금 대선 선거운동은 대선 선거운동이 아니라 예. 사전 당권 선거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런 흐름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 국민의힘의 재편을 위한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셨는데 지금 한창 선거 과정 중이고 단일화 얘기 논의가 한창이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이 저런 얘기를 했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단일화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아, 단일화를 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끝까지 독자 노선 끝까지 취해라. 독자 노선 취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그러니까 수미상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국할 때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준석, 예. 그다음에 끝까지 이준석 단일화하지 말고 완주해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 쪽에서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완주하게 될 경우 그 표는 사표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결국은 보수의 그런 그 연대로서 함께 한다 그러면은 또 이준석 후보도 보수의 자기가 적장자라는 얘기를 쓰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한 일종의 보수연대라는 차원에서 단일화를 하자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지금에서의 단일화는 의미가 없고 또 장기적으로 당신은 이제 이른바 블루칩 같은 정치적인 블루칩 같은 거라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그래서 사실 저도 특사단 그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저도 그때 의미 없다고 본 게 이 후보가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떠나자마자 빠삐용 가사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 저는 사실 느낀 바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냥 체면치레만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참 저는 그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본인이 몸담았던 정당이고 탈당은 했지만 네. 거기서 당대표를 하고 원내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심지어 대선 후보 본경선까지는 한 번 나갔고 두 번까지 대선 예비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시던 우물에 침은 뱉지 마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마시던 우물을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거가 이제 열흘 남은 입장에서 예. 저는 원로로서 저는 정말 그래도 저는 SNS에서 정말 저 말씀을 좀 아껴주길 바랐는데 예. 지금 사실 오늘 내일이 단일화의 마지막 고비거든요. 네. 그날에
앞서서 저렇게 짧은 메시지 하나 올려서 완주해라는 뜻의 한 것은 예. 참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무릎에 힘 빠지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홍준표 전 시장에 만약에 속뜻이 그게 맞다면 단일화를 하지 말아라, 끝까지 완주해라라는 이제 해석이었다면 단일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늘까지도 저울질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메시지 하나가 이준석 후보에게 굉장히 결정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내일 나오는 이제 수요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니까 내일 나오는 여론조사가 주로 ARS가 많아요. 그러면 예. 거기서 추세선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더 올라가고 이준석 후보도 보합세 내지 조금 더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가 조금 빠지는 그런 예. 양상이라 그러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시기거든요. 딱 그쵸. 근데 그걸 앞두고 지금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후보 입장에서도 생각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예. 이렇게 되면 좀 아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도 결국은 본인 생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 시기였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10% 넘는 것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20%가 좀 중요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선거를 끝까지 완주를 하려면 이 선거 비용 문제, 보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0%가 나올 것 같다. 절반은 보전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후보 측에서는 끝까지 가봐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가 입장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저는 그래서 양득구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양머리를 걸어놓고 자기는 단일화 안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는 명태균 씨랑 통화하잖아요. 뭐 본인이 전화 왔다고 얘기합니다만 네.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것 자체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전화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니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전화를 안 받도록 했다고 얘기하면서 예. 명태균 씨 전화는 받아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단일화 얘기를 명태균 씨가 했다는 거예요. 예. 전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명태균 씨가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언했다라고 하는 것, 전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여전히 이준석 후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손에 떡을 들고 있다.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단일화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준석 후보는 2등이 아니에요. 3등 후보입니다. 예. 3등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표가 모자른 상황이에요. 네. 단일화의 수혜는 누가 보느냐? 2위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3위는 거기에 따른 이익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친윤 측에서 당권 줄게 얘기한 네. 거고 예. 또 김문수 후보는 직접 나와서 총리 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후보만 김문수 후보를 만들어주면 뭐든지 다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한번 쫓겨난 적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못 믿는 거죠. 전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위한 판단인 것인지 예. 아니면 또 다른 자기의 권력적 지분을 얻기 위한 판단인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결정한 이후에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그 결과가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지금 나온 여론조사상으로는 단순 합산했을 때 이재명 후보를 조금 앞서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만약에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이 두 사람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가. 이 여부도 단일화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할 수 없는 거죠. 예. 그 지금 정치판인데 예. 1+1을 하면 2가 넘어갈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예. 합치면 넘어간다. 근데 그 지표를 보면 넘어가지가 않아요. 예. 1+1은 2가 아니라 1.78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특히 제일 큰 문제는 이준석 후보예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에 지지하는 형태로 넘어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대신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지지층 같은 경우가 잘 넘어오질 않는 상황이에요. 예. 일단 결론적으로 단일화를 했을 때 효과가 더 많은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준석 후보가 자기에게 단일화를 하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김문수 후보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김문수 후보를 주면 이준석 후보는 뭘 얻죠? 그야말로 당권인가요? 전 그렇다면 거래죠.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당권 거래설 얘기는 조금 이따가도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이번 선거에서 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단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치라는 게 단순 합산이 1 더하기 1이 일어나는 건 정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단일화한다고 시너지가 나느냐라는 질문은 타당한데 근데 선거 지금 막판이잖아요. D- 이제 내일이면 9가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세 싸움이고 흐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 후보가 그나마 두 자릿수 가까운 지지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방파제, 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실망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합리적 보수라든가 개혁 보수 이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로 가거나 혹은 네. 아예 투표 포기로 가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 지난번 그 총선 때 생각을 하면은 지민비조, 즉 지역구는 민주당, 그다음에 비례는 조국혁신당으로 해가지고 네. 민주당이 실망한 지지층이 투표 포기로 안 가고 이제 그나마 새로운 정당에 표를 주는 그 모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예. 그렇다 그러면은 만일 여기에서 지금 뭐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 혹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이 서로가 단일화했을 때 실망해서 빠져나간다? 그렇게 안 나가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지금 그게 빠져나가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네. 이 선거가 그래도 안 되는 선거면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선거가 내가 참여했을 때 이기는 선거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예. 이재명 후보로 가지 않을 표들은 합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대선은 우리나라 역사상 모든 선거에서 최고 투표율을 찍는 선거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70이 나오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를 만일 지금 한다 그러면은 이게 시기적으로도 매우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탈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의 시너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그 단일화의 시너지가 이재명 후보와 사실상 지금 그 1강, 2중, 3약으로 분류되는 선거가 2강, 양강 구도로 배치될 경우 정말 말 그대로 51대 49의 진영 싸움으로 갈 경우에는 네.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지율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에 이제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이제 앞서서 얘기하셨던 당권 네. 거래설 논란이 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게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측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이 얘기로 지금 국민의힘 당 내에서 또 막 파열음이 나오면서 이러다가 뭐 자중질환이니 네. 또 갈라지는 거 아니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똘똘 뭉쳐도 힘든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제가 기세 싸움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혹시 이게 정말 그 말한 그대로 친윤 측에서 당권 거래설을 제안했다. 예. 그러면 정말 그런 해당 행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당권을 준다고 당권이 무슨 뭐 수의계약하는 등기 권리증입니까? 예. 이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개인 간 양도가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더더군다나 친윤이라면 사실은 이제 이준석 후보를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당권 운운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네네. 이건 해당 행위고 이 선거를 스스로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두 번째 만일 하지 않았는데 예. 이준석 후보 측에서 이걸 침소봉대하거나 네네. 혹은 약간 그 양념을 쳐서 약간 틀었다, 왜곡을 했다. 이러면 이거는 사실상 선거판을 흔들려는 일단 계략인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뼈아픈 거는 뭐냐면 예. 당권 거래설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대선 패배를 전제로 한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입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대권에 관심 없고 당권 먹으려고 저렇게 지금 치열하게 개파싸움하는 집단들인데 예. 당신들 표를 줄 수 있겠어요? 라고 국민에게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데 스스로 말려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는 대의 명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했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정말 친윤들은 정말 이거는 보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는 거고 네. 만일 그렇지 않았는데 침소봉대하거나 혹은 약간 비틀어서 왜곡했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 측의 어떤 전략이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은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좀 혼탁해지고 있다. 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다 달라요.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친윤계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친윤계나 지도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이준석 후보도 당권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다라고 또 했거든요. 이건 누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봐야 뭐 될까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김문수 후보가 뭘 제안했죠? 총리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공동정부 제안하고 그렇죠. 예. 총리직을 제안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제안하지 못하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든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만 될 수 있다면 총리직이든 네. 아니면 당권이든 줄 수 당권은 있다라고 좀 또 판단하는 다르지 거죠. 않을까요? 당권은 이제 당원들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또 결정이 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마찬가지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주권을 찬탈하려고
비상계엄을 한 상황인데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친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당권 뭐 더 아시겠습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 옹립하려고 했던 게 어딥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기들이 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래관계만 뭐 완성될 수만 있다면 예.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후보직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00억 정도의 선거 비용이 듭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만약에 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가 되게 되면 지금까지 쓴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일화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일방적인 거예요. 예. 내가 그만두면 지금까지 쓴 돈 전부를 갖다가 토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전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와 관련해서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네. 대선 승리를 위한 어떤 방법론은 아닌 것 같다. 저희 대선 이후에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판짜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진정성도 안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떻게 당권이라는 얘기가 오갈 수 있으며 총리직이라는 얘기가 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저는 이런 얘기 자체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다. 그런 자체가. 네. 전 그래서 아마도 급한 것은 국민의힘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두 손에 떡을 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두 후보 모두 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잠깐 말씀드리면 예. 당권과 공동정부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당권을 제한했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건 대선 이후를 보는 개파 싸움이라고 프레임을 충분히 그렇게 펼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격할 수도 있는데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는 건 지금 국민의힘 캠페인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예.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는 이제 입법 그다음에 행정의 사법 권력까지 다 갖는 일종의 삼권 규일 정부가 되고 절대 권력이 되니까 예. 우리는 비록 2, 3위 후보가 연대하더라도 우리는 공동으로 정부를 꾸려서 우리가 일종의 연대 정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 총리직을 제안한 것은 무슨 뭐 매간매직하고 무슨 자리를 거래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저는 이제 말씀입니다.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친윤들이 당권 거래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총리직을 제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정치의 셈법상 맞는 겁니까? 앞에 것을 부정하셔야죠. 우린 절대 그런 거 없어. 이런 건 전혀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말씀하신 공동정부를 하겠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앞에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다가 거기에 얹어가지고 총리직을 제안하시니까 아 급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계속 정치적 공학적 접근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당권 거예요. 거래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이제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또 공동정부 얘기까지 나갔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과하게 맥락을 해석하셨다고 아니 보는 두 군데는 다 두 군데 중에 하나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쪽이 거짓말을 하거나 예. 아니면 국민의힘 쪽이 거짓말을 하거나 예. 둘 중에 하나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사실관계 따져봐야 예. 그렇죠. 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예,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단일화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정치공학적 지금 예를 들면 계산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예. 국민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네네. 전 그런 행동 자체가 제가 볼 때 되게 예를 들면 국민을 무시하는 선거운동 방식이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얘기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얘기가 왜 흘러나왔냐.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 쪽에서 이제 차기 당권에 친한계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 흘린 거 아니냐. 아니면 오히려 친한계 쪽에서 오히려 자작극을 꾸민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이준석 후보가 갈라치기를 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걸 가능성을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D-10에서 선거 지금 이런 소모전을 할 때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저는 이게 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준석 후보를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고도의 말하자면 이제 전략들이 난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누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뭐 좀 뭐 정치 컨설팅하는 측면에서는 예.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당권이라는 게 대선에서 졌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사실상 절대 권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3당이 있고 그다음에 제2당의 당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저는 그건 정말 그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막 현타가 올 겁니다. 예. 현실 자각 타임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그런 얘기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벌써 그 얘기를 한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모든 후보들이 지금 심지어 하와이에 가 있는 홍준표 전 시장조차 예. 박지원 의원은 당권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슬쩍슬쩍 흘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프레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은 대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지금 눈앞에 닥친 이 사안에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을 살려는 각자 도생에 관심이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닌 거라면 단일 대우를 펼쳐줘야 되는데
이쪽의 캠페인 자체가 지금 그것이 맞는 것처럼 사분오열돼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이 재생산되고 이준석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또 진행돼야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나오는데 저는 이쯤이면은 네. 김문수 후보가 당무 선거도 있습니다. 예, 정리해 예.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이 위기를 돌파해야지 자꾸 당권 얘기하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 할수록 자꾸 코끼리만 생각이 나는 법칙입니다. 예.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일단 당장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 그렇죠. 대선을 위해서 지금 똘똘 뭉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유세를 적극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화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1번 누굽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바로 누가 해내겠습니까 그 일을? 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유세에 나서고 있기는 한데 지금 보시는 상황이 응원복에 김문수 후보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고 또 막상 다니다 보면은 김문수 후보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구호가 더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이번 대선이 당권 경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예. 행태를 보십시오.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탈당하고 하와이로 날아가 버립니다. 네. 아니, 하와이로 탈당하고 날아갔으면 왜 특사를 보냅니까? 특사 보내지 말아야죠. 절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또 특사까지 보내는 상황이죠. 예. 그다음에 또 경선에서 탈락했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본인은 먹방하고 있고 키타방하고 있고 그래서 엄청난 비판이 있으니까 그제야 와서 선거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름은 없고 네. 내부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누굴 공격하느냐? 또 친윤계를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네. 진짜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협동하고 단결해서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건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당은 대선 승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이후에 어떤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거 아닌가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건데 네. 또 답은 안 주세요. 그러시면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단일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집안이 잘 정리가 돼야 단일화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 정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 자체들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서 김문수 후보를 돕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요구 사항들을 계속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요구 사항이요? 친윤계 나가라 이런 친윤계가 나가면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친한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유세하고 있는데 유세 현장에 와서 김문수를 연호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연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계신 다른 국민들은 예. 그 모습을 어떻게 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김문수 후보가 정리해야 됩니다. 진짜 예.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 대선 후보를 하고 대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지층이 결집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저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이 티셔츠를 입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네. 친윤계 때문이다. 친윤계 때문에 이렇게 이름도 적히지 않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화살을 돌렸거든요. 네. 그 상당히 좀 수위가 높은 네. 발언까지 써가면서 친윤계에 대한 비판을 내고 있는 목소리,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그 관용구적인 용어 중에 선당 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인들, 그러니까 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당이 우선이고 내 사적인 감정이 후순이다 이 얘기잖아요. 네. 선당 후사, 특히나 이제 당의 지도자급들은 이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공적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없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 이제 이 얘기는 사실상 우리 쪽에 치부를 드러낸 데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 갈등이 지난 일주일간, 지지난주 일주일간 사실은 뭐 거의 전국을 덮었죠. 그래서 뼈아픈 지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원 유세를 나온 후보가 우리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발언을 하는 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부산 유세부터 지금 쭉 북상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데 보면 대구 유세에서부터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연호합니다. 네. 이름을 부르고 하는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섞인 유니폼을 없어서 안 입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메시지, 그걸 전달을 하자는 화자의 뜻이 있는 건데, 예. 메신저의 뜻이 있는 건데, 전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조금 더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김 후보를 자신과 등치시켜서 어쩌면 자신을 다 녹여서 김 후보에게 넣어주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선거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선거를 예. 두고 나중에 승패를 떠나서 또 다 공과를 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주는 지금 저 희생 정치는 좋습니다. 지금 그 홍준표 시장에 비하면은 정말 한동훈 후보의 합류는 대중성이 있고 또 중도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큰 천군만마가 될 겁니다. 그런데 네. 더 큰 천군만마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름 적힌 유니폼 입고 그다음에 조금 예. 그런 얘기들을 네. 감정이 있더라도 아마 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조금 자제하고 네. 우리 스스로의 치부를 우리가 우리 입으로 드러내는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제 있었던 2차 TV 토론 얘기도 좀 잠깐 나눠볼까요? 주제가 사회 분야였는데요. 공방전이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황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것에 동조해가지고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무슨 투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차원의 윤석열이나 우리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그런 부정선거는 아니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이제 그제 있었던 2차 TV 토론에서 나온 후보들의 발언을 놓고 서로 고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검증전인데 이게 고발전으로 이어진 토론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10개의 포지티브 캠페인보다 1개의 네거티브가 더 타격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모든 후보들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사실 양쪽 다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네. 보면은 그 영상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도 그 눈물 흘린 것처럼 비춰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SNS에 올린 글이 완전히 예. 그때는 이거는 수개표를 해야 된다까지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네. 사실 보면은 이제 양쪽에서 고소 고발하는데 근데 이건 대선 끝나면은 예. 사라질 고소 고발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토론이 네. 지금 서로 이제 지지율이 조금씩 좁혀짐으로써 예.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네거티브가 앞으로 3차 토론에도 더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남은 고비에서 아마 예. 이번에 이제 붙은 것 같은데 이제 특히나 이준석 후보가 네. 협공을 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예. 이 앞으로 네거티브는 제가 보기에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선거 끝나면 소멸될 고소 고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과거 허위 사실 공표 이 발언으로 지금 최근까지도 재판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대선 단위가 끝나면은 네. 이런 대선 후보들을 향한 캠페인은 고소 고발은 조금 정리가 될 겁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고소를 하고 들어갔는데 개혁신당에서는 고소하지 않겠다, 고발하지 않겠다, 정치 사법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제가 볼 땐 기억신당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본인은 훨씬 더 예를 들면 문제가 많은 비판들을 하고 비호감도를 쌓은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의 투표 참여를 갖다가 더 적게 하려고 하는 어떤 선거 전략상의 그 비아냥 또는 비판, 그다음에 진흙탕 만들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거짓과 진실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뭐 정광훈 목사 때문에 자기가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짓말까지 하는 후보가 되면 되겠습니까? 저 그런 의미에서 예, 여러분 투표 많이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예를 들면 공명선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